네, 반갑습니다. 휴콥 안전보건 교육을 강의하게 된 주수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 서비스 직군을 대상으로 이제 매월 안전교육을 들으실 텐데요. 이번 달은 중대재해 사례 중심 위험성 평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위험성 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재해 사례 중심 위험성 평가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위험성 평가란 과연 무엇이냐? 자,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험성 평가를 상당히 어렵고 또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위험성 평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집안을 기어다니고 있는데요. 애가 집안을 기어다니다가 앞에 바둑알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이의 다음 행동이 예상이 되나요? 그렇죠. 꼬마아이 앞에 바둑알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꼬마의 다음 행동은 거의 아이들은 어떤 집안을 기어다니다가 여러 사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입에 넣으려고 하는 사탕 모양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입에 넣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거의 이 바둑알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다음 행동이 예상이 되죠. 자, 그렇다면 집에 엄마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엄마가 이 바둑알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거의 100% 엄마는 이 바둑알을 치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바둑알을 먹지 못하도록 바둑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아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 바둑알을 치워버릴 거죠. 이게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를 해버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어렵지 않고요. 실제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실제 그 아이 위장 안에 이렇게 바둑알이 들어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바둑알이 목에 걸렸던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옷핀을 삼켜서 목에 걸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난 뒤에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원인을 미리 제거해 버리자. 이게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험성 평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위험성 평가는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서 하게 돼 있고요.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작업자분들은 근로자분들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언해 주시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위험성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함께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두 번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허용이 가능한 것과 허용이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허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적절하게 줄여주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한다. 이게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모든 전 직원들이 함께 위험성 평가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복잡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성 평가는 간단합니다. 자, 이 세 개만 잘 기억하면 되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한다. 자, 그럼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 작업자분이 현장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현장을 가다 보니 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을 발견한 거죠.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게 되면 이제 전류가 누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작업자분이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것은
위험 요인이죠. 자, 그리고 또 현장을 가다 보니 화학 물질이 흩날리는 것 같은 거죠. 화학 물질이 흩날리겠네. 자, 화학 물질이 흩날리게 되면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중독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중독이 되고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유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위험성 수준을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악을 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 수준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법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기존에는 빈도 강도법으로 하다가 작년 5월 달이죠. 23년 5월 달에 위험성 평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늘은 제가 이 저중고 판단법으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중고 판단법은 위험성의 수준을 상, 중, 하 그냥 세 개로 보는 것이고요. 상과 중은 허용이 불가능하고 하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저중고 판단법으로 봤을 때 자, 위험성 수준을 결정을 한다면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있어서 근로자들이 감전될 수 있으니 요거는 위험성 수준을 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상은 허용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바로 수리해야지. 요거 위험성 결정을 했죠. 자, 화학 물질이 흩날리지만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잘 쓰고 있으니까 요거는 위험성 수준을 하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하는 허용이 가능하죠. 그럼 이건 그대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자, 요것도 위험성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하냐, 허용이 불가능하냐, 이것을 위험성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성 결정을 했다면 허용이 가능한 것은 두고 허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허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벗겨진 피복을 수리해야 되겠다. 수리는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리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위험성 평가가 끝난 겁니다. 위험성 평가는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요 세 단계만 잘 기억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위험성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험성 평가는 굉장히 이게 시스템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 또는 경험적으로 이것은 위험하다. 요거 판단한 것만을 평가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위험성 평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이 적용 기준은 아래 보시는 대로 법령이나 고시나 지침 가이드 여러 가지 또 기업 자체 기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성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험성 평가는 기존에 해왔던 방법이 바로 빈도 강도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저중고 판단법, 그리고 핵심 요인 기술법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요 CFRA 재해 사례 중심의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CFRA 재해 사례 중심의 위험성 평가 기법이 우리 건물 관리업에 가장 특화된 기법이고 아주 쉽게 위험성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우리 그 건물 관리업 19개 위험성 평가 대상의 주요 업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청소, 경비, 요 시설 직종에 해당하는 것은 특히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경우 그리고 바닥에서 넘어지는 경우 그리고 차량에 충돌하는 이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경우는 천장에 있는 유도등을 교체하는 경우 또 전지 작업 또 유리 청소할 때 이런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순찰이나 경비, 청소 업무 중에 미끄러운 바닥 이런 걸 통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는 차량 근처에서 청소하거나 또 순찰, 경비, 주차 관리 등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청소, 경비 시설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유형이 담부에서 추락하는 경우죠. 이거는 난간이 없는 담부에서 순찰하거나 경비 업무를 보는 경우
그리고 작업 중 계급에서 추락할 수 있는데 요거는 계급부 근처에서 순찰하거나 경비, 청소하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붕 청소하는 경우, 간판 설치하는 경우, 지붕 보수 업무를 할 때 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재해가 동물상해, 그러니까 풀베기하거나 장가지 정리, 전지 작업을 할 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달리비기에서 추락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 외벽에서 청소하는 경우, 그리고 코킹 작업. 코킹 작업은 실리콘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도장 작업, 그리고 고소 작업차에서 추락하는 경우는 건물 외벽에서 청소하는 경우, 마찬가지 코킹 작업, 방수 작업, 그리고 창문 청소하다가 추락하는 경우죠. 이것도 창문 청소하거나 유리창을 교체하는 경우, 그리고 의자에서 추락하는 경우, 요거는 현관 유리창을 청소하거나 천장의 거미줄을 제거하다가 주로 이런 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유형인데요. 그럼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사다리 사례인데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작업자분이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 사실은 이 사다리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 교육을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다리는 이렇게 최상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요 세 번째 칸 밑에 칸으로 내려와서 심체 3점이 안전하게 접촉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밑에 되도록이면 아우트리그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다리 작업을 할 때 실제 이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같이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건물 관리업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요게 바로 재해 사례 중심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고요. 요거를 바로 CFRA라고 합니다. 요 CFRA를 우리 회사에서는 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보시면은 사다리 작업을 한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전지 작업 중에 떨어진 사고, 그리고 유도등 고치할 때 떨어지는 경우, 또 상부 박스 정리하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자, 위험성 평가 대상에 보시면은 요 작업명을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전지 작업인지 또 유도등 교체 작업인지 작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요 작업하는 일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근로자 확인이 있는데요. 그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분이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요. 여기다가 본인이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작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결제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소장님께 결제를 반드시 받아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재해 사례 중심 위험성 평가 CFRA를 하실 때는 자, 첫 번째, 요거는 양식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유해 위험 요인. 자, 요 점검 항목을 읽어보시고요. 요 유해 위험 요인을 읽어보시고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해당이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개선 대책에 보면 아래쪽에 항목들이 있죠. 그 항목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그 항목에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실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 CFRA를 적용을 해본다면 자, 첫 번째, 발판 및 디딤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가. 자, 이걸 읽어보시고요. 이게 해당이 된다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오른쪽에 개선 대책에 보면 항목들이 있죠. 자, 그 위에 항목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요 항목에 체크된 부분, 요 내용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 작업대 또는 안전 난간이 부착된 말비계 작업 발판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되도록이면 사다리에서 작업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고소 작업대나 발판이 있는 안전 난간이 부착된 말비계를 사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을 해야 된다면, 자,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을 한다면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 높이별 안전 작업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만약에 전지 작업을 한다면 자, 기다란 가위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다리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었는가? 자, 이게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다리가 변형되어 있고 파손되어 있다, 그러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체크하고 오른쪽에 개선 대책에 보면 항목에 어떻게 사다리 교체를 즉시 한다, 요 내용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더 볼까요? 사다리가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가? 자, 요것도 보시고 해당이 되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시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가? 요 두 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체크가 되어도 오른쪽에 있는 개선 대책이 적용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사다리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를 하고 최대 길이가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을 실시한다. 자, 그리고 안전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고 말비계 작업 발판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는 요거는 해당이 된다면 해당 체크하시고요. 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CFRA는 양식이 다 정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유해 위험 요인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여부 체크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개선 대책에 있는 항목들을 체크하시면서 그 항목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FRA는 어렵지 않고요. 충분히 우리가 쉽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절차를 잠깐 한번 보시면 위험성 평가는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전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를 먼저 이해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사전 준비 단계가 있는데 이 사전 준비 단계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 규정을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한다, 어떤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공정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자, 오른쪽에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해졌다면 예를 들어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뭐 위험성 평가를 하겠다. 그 공정이 정해졌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FRA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셔서 유해 위험 요인을 이제 파악을 하시는데 위험 요인 찾을 때는 되도록이면 순회 점검, 사업장을 다니면서 위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칠 뻔했던 아차 사고도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위험성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위험성 결정은 이제 요 위험이 허용이 가능하냐, 허용이 불가능하냐의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아까 그 위험 요인 찾고요. 해당 여부, 그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결정을 해서 허용이 가능한 것은 두고요. 허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이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아까 해당이 된다면 개선 대책에 있는 그 내용의 항목을 체크하셔서 그 항목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허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회사에서 위험성 평가 내용을 직원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서 작업자분들이 이것이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회사의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할 수도 있고요. 직원들 안전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TBM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하고 위험성 평가 내용은 이제 기록하고 보존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년간 보존하게 돼 있지만 현재 시행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또 5년까지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년을 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시고 나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하시고 나면 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회의를 했다.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요 회의 결과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식을 활용을 하셔서 기록을 하셔서 반드시 이제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요 교육 결과에 대한 요 양식. 그래서 회의 결과의 양식 그리고 교육 결과의 양식. 요 양식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제 기록을 하셔서 잘 보관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위험성 평가를 할 때요. 또 중요한 것이 위험 요인을 찾았다면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찾았다면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은 그 위험한 작업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밀폐 공간 안에 어떤 기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밀폐 공간 같은 경우는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밀폐 공간 안에 있는 그 기계를 밖으로 꺼내놓으면 제일 낫겠죠. 예, 그래서 위험 요인을 찾았다면 우리는 보통 안전모 쓰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안전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찾았다면 그 위험한 작업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도저히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체로 갑니다. 그럼 이 대체는 그 위험한 요인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어떤 재료나 어떤 위험한 장비를 좀 위험성이 작은 장비나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든다면 소독약도 메탄올보다는 에탄올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적은 재료, 위험성이 적은 장비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제거와 대체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제일 좋은 방법인데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공학적인 통제로 갑니다. 그럼 이 공학적인 통제는 위험 요인과 작업자를 격리하는 개념인데 어떤 기계나 기구를 쓴다면 작업자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계의 장비에 반드시 안전장치,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공학적인 통제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통제까지 해놓고요. 혹시나 그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통제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행정적인 통제는 관리적인 통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회사의 안전시설물이나 안전장치, 방호장치를 통해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행정적인 통제가 함께 가면서 직원들한테 꾸준히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고 또 어떤 작업 허가제를 통해서 함부로 작업하지 않도록 충분히 작업자에게 그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안전 절차에 따라서 작업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적인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안전 조치해 놓고요. 마지막에 보호구는 맨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요인을 찾았다면 항상 제일 효과가 좋은 이런 방법부터 생각을 해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본다면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 효과가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실제 그 작업에 대한 위험한 요인을 잘 인지하고 그리고 현장에 작업을 할 때 어떻게 개선 대책을 세워서 실제 우리가 안전하게 안전조치를 적용해서 작업을 하느냐. 이것이 실제 위험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를 우리 현장에 잘 적용해서 재해가 없는 그런 안전한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